스파이라며 뺨을 때린 중대장. 그 여자는 다음 날 투스타 장군 정복을 입고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수색대대. 정체불명의 중년 여성이 민간인 통제 구역에서 발견됩니다. 신분도 설명도 없이 조용히 기록만 하던 그녀. 중대장은 그녀를 스파이로 몰고 공개 체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날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왔고 그녀는 국방부 감찰본부 소장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부대를 뒤집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가평군 최전방 수색대대의 새벽은 언제나 매섭습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이 부대는 겨울이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상나팔 소리가 병영 전체를 깨우고 병사들은 부랴부랴 전투복을 입고 집합장소로 뛰어나갑니다. 중대장 이정우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작전 상황실에서 오늘의 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지도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수색로가 복잡하게 그어져 있고 그 옆에는 제27수색대대 동계훈련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설산을 바라봅니다. 15년간 군복을 입어온 그에게도 이곳의 겨울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은 상대입니다. 중대장님, 1소대 집합 완료했습니다. 소대장 김준호 중위가 힘찬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헬멧을 집어듭니다. 좋아. 오늘은 계곡 일대 수색 훈련이니까 안전사고 특히 주의하라고 전파해. 아침 7시 수색대대 병사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부대 밖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지만 병사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규칙적입니다. 선두에서 이정우 중대장이 나침반을 확인하며 방향을 잡고 그 뒤로 3개 소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갑니다. 1소대는 능선 좌측, 2소대는 우측으로 전개, 3소대는 계곡 하부 수색. 이정우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각각의 임무구역으로 흩어집니다. 겨울 산속은 고요하기 그지없지만 군화 소리와 장비 소리가 메아리치며 긴장감을 더합니다. 오전 10시경 계곡 상류 지역을 수색하던 이정우는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M16 소총을 겨누며 천천히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적이 아니라 한 명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겁니까? 이정우는 총구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성은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며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췌해 보입니다. 그녀는 이정우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말하지 않는 게 안전할 겁니다. 이정우는 당황합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정체불명의 여성을 발견한 것도 이상한데 그녀의 말투와 표정이 범상치 않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성은 고개를 젓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때 무전기에서 각 소대의 보고가 들려옵니다. 1소대 이상무, 2소대 이상무, 3소대 이상무. 이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일단 부대로 같이 가시죠. 여기선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병사들은 수군댑니다. 저 아줌마 뭐야? 스파이 아냐? 이런 추위에 혼자 산에 있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병장 장도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는 여성의 눈빛에서
뭔가 군인다운 절제를 느꼈습니다. 걸음걸이도 일반 민간인과는 달랐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후 이정우는 여성을 임시 휴게실에 안내합니다. 일단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연락할 가족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러나 여성은 전화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입니다. 저녁 시간 병사들은 식당에서 그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상해. 신분증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근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아. 장도윤은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정우는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수색 훈련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금일 수색 훈련 성공적 완료. 특이사항 없음. 민간인 발견 사실은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새벽 2시 불침번을 서던 장도윤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여성이 머물고 있는 휴게실에서 나는 작은 소리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체불명의 여성은 여전히 부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중대장은 상급 부대에 보고할 때마다 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훈련 성공적 완료, 특이사항 없음.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훈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주말마다 대대장의 개인 농장에서 일하거나 간부들의 집 청소를 했을 뿐입니다. 이정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또 다른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27수색대대 동계훈련 우수 완료. 전투력 향상 현저히 개선됨.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립니다. 15년간 군복을 입어온 그에게도 이런 거짓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이상한 소문이 부대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밤마다 뭔가 이상한 짓 한다며 취사병 김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휴게실 불이 새벽 3시까지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통신병 박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이상한 거 봤어요. 그 아줌마가 탄약고 근처에서 혼잣말하면서 뭔가 적고 있더라고요. 무전기 같은 것도 만지고 있고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상해요. 일반 민간인이 무전기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어요? 보급병 최영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뭔가 군인 같아요. 너무 반듯하게 걸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식당에서, 막사에서, 훈련장에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장도윤은 이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그녀를 관찰해 왔는데 그녀의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간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대 시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적대감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정우는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소대장과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며칠간의 관찰과 정보 수집 결과 그 여성의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정우는 책상 위에 놓인 몇 장의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밤마다 무전기를 사용하고 부대 시설을 몰래 관찰하며 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소대장 김준호 중위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이렇게 민간인 통제 구역에 혼자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소대장 이상호 중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정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전기 사용, 시설 관찰, 의심스러운 기록 작성, 이 모든 것이 첩보 활동과 일치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늦게 대응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정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스파이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공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30분 후 이정우는 몇 명의 간부들과 함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정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문을 열자 여성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격리 조치됩니다. 첩보 활동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정우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수첩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동안에도 여성은 묵묵히 그 수첩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친 병사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장도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표정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격리실 문이 닫히고 이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졌다. 상급 부대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자.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격리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성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매일 신문을 시도했지만 그녀로부터 어떤 정보도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성명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보낸 겁니까? 모든 질문에 그녀는 단지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격리실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일반적인 간첩이라면 초조해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텐데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장도윤이 야간 순찰을 돌던 중 격리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당 간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여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도윤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도윤 병장입니다. 그냥 확인차 들어온 것뿐입니다. 여성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때 장도윤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수첩에 머물렀습니다. 그 수첩, 뭐가 적혀 있나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보고 싶나요? 장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수첩을 펼쳐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도윤은 눈을 크게 뜨고 수첩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27수색대대 실태조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세세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 허위 보고, 지난 2개월간 실제 훈련 일수 3일, 보고된 훈련 일수 24일.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사 불법 동원 현황, 매주 토요일 대대장 농장 작업, 일요일 간부 개인 주택 청소 및 정리, 부식비 유용 의혹,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지급, 정상, 식품과의 가격 차액 개인 착복 추정. 장도윤은 점점 더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가표 조작 증거, 실제 사격 훈련 없이 우수 등급 부여, 체력 검정 미실시로 허위 등급 기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장도윤과 다른 병사들이 직접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장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부대의 진실을 기록하러 왔어요. 너희가 말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장도윤이 물었습니다. 여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군대 안에서 불의가 자행되고 있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상세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조작, 장비 점검 허위 기록, 병사 복무 환경 개선 예산 유용 의혹. 모든 것이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장도윤은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찰하고 듣고 기록하는 것뿐이에요.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다만 누군가 찾으려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스파이로 몰리고 계시는데 장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진실을 드러내려 하면 항상 저항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는 밝혀질 테니까요. 장도윤은 그녀의 정체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기자인가요? 아니면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윤은 재빨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가봐야겠어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장도윤은 조용히 격리실을 나와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기록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고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부조리한 일들이 모두 그 수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 대한 의심과 경외를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장도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다만 누군가 찾으려 하지 않을 뿐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장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변화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었습니다. 장도윤이 그녀의 수첩을 본 다음 날 이정우 중대장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특히 장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정우는 직감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중대장, 잠깐 와보세요. 이정우는 김준호 중위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격리실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었지만 이정우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대 내 모든 CCTV 기록을 삭제하세요. 그리고 격리실 담당 인원들에게 엄중한 함구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우는 격리실 주변 근무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격리실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1급 기밀입니다. 누구든지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면 군사기밀 누설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이미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격리실 구석에 숨겨둔 작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 부대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쪽은 감시자, 이쪽은 감시자.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상황 보고 드립니다. 예상대로 은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또렷한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계속 관찰하시고 필요시 증거 전송 바랍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지난 3일간의 관찰 결과 훈련 허위 보고는 확실합니다. 병사들의 불법 동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유용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곧 지원이 있을 예정이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다음 날 아침, 이정우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급 부대에 허위 보고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27수색대대에서 간첩 1명을 체포하여 조사 중, 국가기밀 유출 시도 발견, 즉시 전담 기관 이송 필요. 이정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신원불상 여성, 추정 연령 45세, 민간인 통제구역 무단 침입 및 군사시설 촬영 시도. 그는 펜을 들고 열심히 거짓 내용을 채워나갔습니다. 한편 장도윤은 다른 병사들과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아줌마가 정말 간첩일까? 취사병 김상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간첩치고는 너무 당당해. 그리고 말이야, 장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아줌마가 우리 부대 실상을 조사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병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생각해봐. 감찰관이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날 저녁 이정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간부 회의를 다시 소집하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가 감찰관이든 뭐든 내가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준호 중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녀를 완전히 간첩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증거도 만들고 증언도 만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이소대장 이상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주먹을 탁자에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건 그녀입니다. 여자가 감히 군을 흔들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15년간 이 부대를 지켜온 것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여자 하나가 우리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간부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완전한 증거 조작에 들어갑니다. 이정우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간첩 혐의로 공식 체포 영장을 꾸미고 필요하면 가짜 증거물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상급 부대에는 완벽한 보고서를 올릴 겁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무전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증거 조작을 시도하려 합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정우는 그날 밤늦게까지 가짜 서류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피의자의 간첩 활동 증거 목록, 군사기밀 촬영 시도, 무전교신 감청, 병사 포섭 시도. 그는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꾸며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바로 내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이정우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는 곧 울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정우 중대장은 이른 아침부터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간부들을 소집하고 최종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 부대원 앞에서 공개 체포를 실시합니다.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겠습니다. 김준호 중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한가요? 이정우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첩 활동 증거, 목격자 진술서, 압수물 목록까지 완벽합니다. 오전 9시 30분 전 부대원들이 중앙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전체 집합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뭔 일이야? 왜 갑자기 집합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장도윤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열에 섰습니다. 이정우는 확성기를 들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전 부대원 주목.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부대에 머물고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 결과 이 여자는 감찰관 행세를 하며 우리 부대의 기밀을 유출하려 한 간첩입니다. 이정우의 선언에 운동장이 술렁였습니다.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간첩이라고? 진짜야? 이정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밤마다 무전기로 외부와 교신하며 우리 부대의 훈련 현황과 작전 계획을 빼내려 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을 포섭하여 내부 정보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격리실에서 끌려 나온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명의 헌병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며칠간의 격리로 인해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정우는 여성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간첩입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장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중대장님이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야. 하지만 그는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중대장에게 반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정우는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 기밀을 빼내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간첩 행위이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는 주먹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 적의 교활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병사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이정우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여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정우는 갑자기 손을 들어 여성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큰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여성은 뺨을 맞고도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간첩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정우는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적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운동장 위쪽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르르르. 하늘에서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에 떠올랐습니다. 저게 뭐야? 왜 헬기가?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감찰본부의 깃발이 선명히 박힌 헬기는 천천히 착륙했고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상자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은경 소장님, 복장과 계급장입니다. 국방부 감찰본부장의 권한으로 현장 지휘 인계 받으십시오. 그녀는 피 뭉친 뺨을 잠시 닦은 뒤 조용히 정복 상의를 받아 입었다. 그리고 병사들 앞에 섰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반짝이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국방부 감찰본부 소장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명찰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최은경 소장. 운동장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정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도윤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은경 소장은 천천히 걸어와서 이정우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정우 중대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모든 조작이,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제거하려 했던 여성이 바로 투스타 장성이었던 것입니다. 최은경 소장의 등장으로 운동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정우 중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입술을 떨고 있었고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은경 소장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부대원 주목하십시오. 저는 국방부 감찰본부 소장 최은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확성기 없이도 운동장 전체에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부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이정우 중대장이 저를 간첩이라고 했나요? 최은경 소장이 이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또한 제 뺨을 때리기까지 했군요. 투스타 장성을 때린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정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억압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중대장이 소장님을 때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고도 통쾌했습니다. 최은경 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나서실 분 있나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장도윤이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저 증언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살인적인 눈빛으로 장도윤을 노려봤지만 이미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장도윤은 마이크 앞으로 나아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장도윤 병장입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대령님 집 청소, 농장일, 개인 심부름까지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운동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만 가득했죠.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드디어 말했다. 장도윤의 용기에 감화된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취사병 김상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우리한테 주고 좋은 음식은 간부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야식으로 썩은 김치 주면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보급병 최영민도 거들었습니다. 장비도 엉망이에요. 고장난 총 주면서 훈련하라고 해요. 그러고는 장비 점검 우수부대라고 보고했어요.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급하려면 돈을 줘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외쳤습니다. 평가서 조작도 우리가 했습니다. 체력 검정도 안 하고 점수만 매겨줬어요. 이제 물꼬가 터진 듯 여러 병사들이 앞다투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병 박민수는 더욱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가짜 훈련 일지를 써야 했어요. 실제로는 집 청소만 했는데 전투 훈련했다고 기록하라고 했거든요. 그의 증언에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은경 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소장님, 이것들은 모두 오해입니다. 병사들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장이라고요? 최은경 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수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병사들이 대대장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 간부집에서 청소하는 모습 말입니다. 사진들이 공개되자 병사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진짜 찍으셨네. 소장님 대박.
모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준호 중위를 비롯한 다른 간부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15년간 쌓아온 권위가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도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장님, 진짜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더 심한 일을 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았던 거야. 다른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원하다. 병사들의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은경 소장은 마지막으로 이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대장, 이 모든 증언들과 증거들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이정우는 입술만 바들바들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경 소장이 선언했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와 군사경찰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든 관련자들은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드디어 정의가 이겼다. 운동장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해소되었습니다. 이정우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그냥. 하지만 최은경 소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은경 소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찰본부와 군사경찰이 부대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들어왔고 정장을 입은 감찰관들과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전면 감사에 들어갑니다. 감찰본부 김정호 참사관이 최은경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서류와 장부, 컴퓨터 자료를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이정우 중대장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 앞에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하지만 그의 변명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군사경찰 2명이 그의 양쪽에 서서 호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찰관들이 이정우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곧바로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컴퓨터에서 발견된 허위 보고서들, 서랍 속에 숨겨진 가짜 장부들, 그리고 예산 유용의 결정적 증거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김 참사관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간첩 체포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 일자가 오늘 새벽 3시네요. 이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조작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감찰관들은 부대 곳곳을 뒤지며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취사반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보급 창고에서는 고장난 장비들이 정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젊은 감찰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예산 집행 내역인데 병사 급식비로 책정된 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감찰관들이 몰려가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부대 회계 담당 하사는 이미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중대장님이 장부를 이렇게 작성하라고 하셔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김준호 중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찰관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에서도 허위 훈련 계획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소대장 이상호 중위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감찰관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대장실에서 발견된 증거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농장 운영비, 주택 리모델링 비용, 심지어 자녀 학비까지 모두 부대 예산으로 충당한 기록들이 상세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김 참사관이 최은경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산 유용 규모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병사 인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은경 소장은 모든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철저히 수사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사 현장을 지켜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동안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간부들이 하나둘씩 끌려가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야, 진짜 시원하다. 장도윤이 다른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이긴 거야. 취사병 김상훈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겠네. 병사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경 드디어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정우 중대장이 제일 먼저 수갑을 찼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는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정우 중대장, 당신은 예산 유용, 허위 보고, 병사 인권 침해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군사경찰관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정우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뭘 알아? 이건 음모야. 음모라고. 김준호 중위와 이상호 중위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대대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 사무실에서 서류를 태우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까지 하시는군요. 감찰관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간부들이 하나씩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잘됐다. 드디어 정의가 이겼어. 최은경 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은 게 아니라 위선을 걸친 거였죠. 그녀의 말은 끌려가는 이정우에게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모든 수사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주요 간부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수많은 증거들이 압수되었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명령을 받을 필요도 억울함을 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최은경 소장은 마지막으로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군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27수색대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철수 중대장은 첫날부터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군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부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훈련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계곡에서, 산에서,
훈련장에서 진짜 수색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진정한 군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군대 같네. 장도윤이 다른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상병이 되어 후임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전투 기술을 배우고 있어. 후임 병사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식당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더 이상 없었고 영양사가 직접 짠 메뉴로 맛있고 건강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취사병 김상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대 밥이 다른 부대에서 부러워할 정도예요. 주말에는 더 이상 개인 농장이나 간부집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사들은 진짜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새로 생겼고 체육시설도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 보급병 최영민이 감탄했습니다. 장비도 다 새 것으로 바뀌고 시설도 깨끗하게 정비되고 이게 진짜 우리 부대 맞나?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제27수색대대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부대 식당 입구에는 3개의 표창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투명 예산관리 1위, 인권 우수부대, 현장 감찰 시범부대. 병사들은 지나갈 때마다 그 표창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병사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움츠러드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동료애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은 후임 병사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야, 간부가 이상한 명령 내리면 그냥 참지 마. 정의는 위에서만 오는 게 아니야. 너처럼 조용히 지켜보던 애가 모든 걸 바꾼 거야.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런 장도윤에게는 늘 품속에 넣고 다니는 특별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최은경 소장이 직접 건네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낡은 흔적이 선명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고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도윤에게 우편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국방감찰본부장 최은경이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장도윤 상병에게 너는 나를 소장님이라 불렀지만 나는 너처럼 두려움을 이겨낸 병사 한 명을 진짜 군인이라 부른다. 편지를 읽는 장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의는 위에서 명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참을 수 없어 하는 누군가의 양심에서 시작된다. 그날 밤 내가 나서서 말해줬을 때 나는 오래전 내가 처음 군복을 입던 날을 떠올렸단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군복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이야. 기억해줘. 다음 세대가 너를 보고 군을 존경하게 만들어줘. 최은경 드림. 장도윤은 천천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바람 속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며 마치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정의는 남겨진 자들이 지켜야 하는 유산이다. 그 순간 장도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2년 후 장도윤은 하사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신병 교육 담당이 되어 새로 들어온 병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첫 교육 시간에 그가 꺼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 수첩, 그냥 군 기록 같지? 근데 여기에 담긴 건 진짜 군인의 마음이야. 신병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잊지 마. 계급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야. 신병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하사님, 그 수첩에 뭐가 적혀 있어요?
장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의와 용기, 그리고 진실의 힘이 적혀 있어. 언젠가 너희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는 신병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짜 간첩으로 몰렸던 여성이 사실은 투스타 장성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부대의 모든 부조리를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신병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럼 그 소장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장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 거야. 그날 저녁 장도윤은 다시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더욱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도 다음 세대에게 같은 정신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대 곳곳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스파이였대. 근데 말이야, 그 스파이가 우리 군대를 사람답게 만들었대. 새로 들어오는 병사들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수첩은 이제 부대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매년 가장 모범적인 병사에게 전해지며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받은 병사는 다음 세대에게 같은 정신을 전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제27수색대대는 정군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졌고 국방부 장관도 직접 방문해서 치하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한 명의 용감한 여성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장도윤은 이제 중사가 되어 더 많은 후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수첩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 밤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자.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스파이는 부대의 비밀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라 부대에 정의를 심어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이제 영원히 이곳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라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